지금 부동산 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혼란한 부동산 정책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인수위가 3월 18일 정도? 그쯤에 이제 현판식 하면서 막 그 박수 쳤었죠.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가 생긴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달 뒤에 그 취임식을 하는 거니까 이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근데 지금 언론의 평가나 시장의 평가는 이거 같아요. 아니, 형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라는 의미인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이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이런 게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막 단독 기사가 떠요. 그러면서 인수위 핵심 관계자 이야기인데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한답니다. 라고 단독 보도가 뜹니다. 그러면은 하루 이틀 뒤에 인수위 뭐 대변인이나 뭐 핵심 관계자들이 일부 인정하는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여론이 막 안 좋아져. 아, 그게 뭐냐고, 이게 뭐야 막 하면서 막 공격이 막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날이나 아니면 당일에 그거 아니다, 와전됐다, 오해다, 다시 그건 조금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정정합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또 며칠 뒤에 또 단독 기사가 또 나오는,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수위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여론 보고 또 다시 바꾸기도 하고,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시장엔 되게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당선인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바꾸겠다 했던 이 대출을 푸는 거 있죠. LTV 풀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풀어요 안 풀어요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게 처음에는 이랬죠. LTV는 뭐 당연히 푸는 거고요. 뭐 생애 최초는 80% 당연히 주는 거고 저희가 DSR도 풀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인수위 초기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다가 약간 중간에는 어떻게 됐죠? 잠깐만, 근데 DSR을 풀 수 있나? 이게 풀면은 집값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면서 저희가 풀지 말지 좀 고민 좀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가 바뀌었었죠. 근데 요즘엔 어떻게 됐죠? 저희 DSR 풀어요 안 풀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물어보지 말라, 물어보지 마세요 라고 지금 반응이 좀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을 빨리 좀 확실하게 발표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계속 연기가 되면서, 그러면 개별적인 정책을 물어보면 그거는 조금 나중에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하시죠 하면서 어찌 보면 되게 쉬운 부분, 가장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행정지도 사항인 대출 규제도 완화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라고 잘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뭐 지금 뭐 형이 뭐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저희는 그냥 저희 갈 길 갑니다 라고 하는 애들도 있죠. 누구죠? 바로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특히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재건축 추진하는 아파트들은 뭐 대출과 상관없이 그냥 가고 있어요. 이건 원래부터 그랬지만 작년 말 대출 규제 할 때도 강남 쪽에서는 그냥 따로따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죠. 그래서 뭐 압구정 아파트가 뭐 59억을 신고가를 찍고 뭐 용산에 뭐 물건이 싹 들어가고 강남도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어차피 우린 대출이 안 돼. 그리고 어차피 규제가 많아. 근데 우린 갑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대출과 무관한 시장인데 또 주목받는 지역들이잖아요. 이런 곳들이 지금 상한선이 없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인수위에서도 뭐야 얘네 지금 잠깐만 좀 너무 빨리, 아직 우리 지금 취임도 안 했어. 취임도 안 했는데 왜 지금 올라가지? 뭔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 아니 내가 뭐 이렇게 규제를 풀고 완화는 한다고는 했지만 잠깐만 이렇게 집값이 너무 막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가 생기면은 이거 부담되는데 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15억 초과하는 애들은 어차피 이쪽이 어차피 대출 상관없으니까 그냥 우리 갈 길 갈게요 하는데, 여기 뒤에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은 지금 대출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특히 얘는 정말 민감해요. 6억 9억 이쪽은 사실상 그 회사원분들 맞벌이 하면서 대출을 해주면 살 수 있는 금액대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대출만 쳐다보고 있는데 저희 어떻게 해요? 그리고 15억 이하 이쪽도 대출 많이 안 나오긴 하지만 이번에 우리도 좀 풀어주나?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결국에 뭔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 인수위에서는 지금 저희가 조금 좀 그 의견이 와전될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대출만 그러냐? 아닙니다. 지금 1기 신도시 재건축도 아주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이게 그 인수위 초반, 특히 뭐 공약 단계에서, 그러니까 대선 전이죠. 선거 전에는 저희가 특별법을 뭐 추진해가지고 빠르게 가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거의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막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인수위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40일 지나고 나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서두르지 않겠다. 그리고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거. 자, 5년 임기에서 중장기 과제라는 거는 처음 1, 2, 3년에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확연하게 느낌이 달라지죠. 잠깐만, 이거 빨리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중장기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만든단 말이죠. 자, 거기다가 이 공약도 있었어요. 자, 30년이 넘은 아파트들 안전진단 같은 것 때문에 지금 규제가 많고 진행이 안 된다. 그러니까 30년 넘는 아파트는 그냥 안전진단을 그냥 면제합시다. 그냥 무조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합시다라는 게 공약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당연히 어떤 분위기겠어요? 잠깐만요. 근데 이게 그렇게 단기적으로 추진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는 그 공약을 폐기합니다. 라고 지금 말이 조금 바뀌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특히 1기 신도시에 있는 수백만 명의 이 도시 그 거주자들, 이런 분들이 다 유권자고 다 어찌 보면 선거에 투표를 했던 분들인데 뭔가 줬다 뺏는 기분이 들죠. 아니 뭐 선거 전에는 뭐 다 해줄 것 같더니 지금 갑자기 뭐 중장기적으로 뭐 가? 이건 못 참지라고 하면서 분노가 막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바로 또 이야기가 또 바뀝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그 폐기를 한다고 한 거를 폐기하겠습니다. 그게 또 약간 좀 와전된 거고, 이 재건축 뭐 안전진단 면제 뭐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사실 검토한 바가 없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달라라는 이야기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결국에 오락가락 하는 거죠. 지금 믿었는데 안 한다고 잠깐만 너 지금 나의 뒤통수를 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걸 또 다시 하려고도 합니다. 그래? 그럼 언제 할 건데? 기다려줘. 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네들 지금 이 선거 때문이지, 지금 지방선거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부동산 집값 올라가면은 선거에 영향받을 것 같아가지고 정책 발표 안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인수위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고 뭔가 좀 이 의견을 통합해가지고 확실하게 새 정부 들어서면은 발표하려고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건 뭐 누가 봐도 이상한 얘기죠. 지방선거가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신경 안 쓴다고 말하는 게 이상한 거죠. 맞죠? 이게 지금 선거 한 달 전인데 선거 한 달 전에 정치나 정부의 행위는 거의 다 대부분 선거 때문입니다. 이건 뭐 누구나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인수위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 이 취임식이 5월 10일인데 지방선거는 6월 1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불과 20일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면 이 20일이라는 거는 선거에서는 정말 많은 판도가 바뀔 수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전에 이쯤에서 발표? 이거 조금 좀 불안한데? 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취임하고 요 사이에 발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책이 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결국에 조금만 더 기다려줘. 좀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라고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럼 좀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굳이 뭐 한 20일 있으면 다 알아서 발표할 텐데 뭐하러 그거를 뭐 이렇게 언제 발표하냐고 막 쪼을 필요가 있냐?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지금 한시가 급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시장은 지금 정책 발표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어쩔 수가 없다 이거죠. 왜 그러냐? 가장 큰 게 이거죠. 인수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에 청와대에다가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거부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합니다. 대신에 취임하는 날 정확하게는 5월 11일부터죠. 11일부터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취임식하고 다음 날부터 소급 적용을 해가지고 양도세 1년간 중과 배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거 소급 적용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중간에 파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할까 말까 막
지금 인수위에서 지금 확답을 안 해줘. 정확하게 발표를 안 해요. 그러면 이걸 믿고 파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 나중에 안 한다고 하면 그만이냐?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국민의 생활에 되게 중요한 그리고 국민의 재산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애매하게 발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시간이 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가 됩니다. 재산세도 부과가 되죠. 근데 이걸 1주택자들은 깎아준다고 했어요. 상당히 많이 깎아주겠다. 과거로 다 회귀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깎아주는 겁니까? 안 깎아주는 겁니까?도 사실 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누군가는 집을 사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6월 1일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나 이거 잔금을 치러야 되는 거야? 안 치러야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계약금을 걸어 말어 하면서 지금 뭔가 시장엔 계속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이것도 있죠. 8월부터는 2+2 쿠폰인 계약갱신 청구권도 만료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4월 말이니까 5월부터만 돼도 이미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8월에 계약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나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뭐 자기가 들어온다거나 뭐 자기 자녀가 들어온다는 걸 통보받은 분들도 지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나도 지금 이사 갈 집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 대출을 해준다는 거야, 안 해준다는 거야? 나 어떻게 계약서를 써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어찌 보면은 되게 긴박하고 중요한 날들인데 기다려달라고 하면은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죠. 거기다가 뭐 당장 바뀔 수는 없는 부분도 있지만 임대차 3법도 폐지 쪽으로 우선은 검토한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뭐 인수위에서 그거는 조금 좀 사회적인 혼란이 있기 때문에 좀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2+2 쿠폰이 끝나가는데 개선? 잠깐만, 개선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면 뭐 플러스 1년을 더 주는 건가? 아니면은 뭐 임대인한테 혜택을 줘가지고 또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건가? 근데 나는 지금 계약 끝나가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민주당은 오히려 임대차 3법이 왜 폐지해야 될 상황이냐. 오히려 이거는 좋은 거기 때문에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인수위에서 뭔가 여기다 던져주면 협상이 될 텐데 그냥 개선하겠습니다라고 시간이 간다는 거는 국민들 일부한테는 대단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민주당 설득 가능하냐? 여당, 야당 서로 이거 설득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개선 어떻게 할 겁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형 지금 이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대출도 있고, 이거 지금 살까 말까 때문에 지금 세금 문제도 있고 되게 고민이 많은데, 지금 집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명확하게 좀 알려주면 내가 사든지 안 사든지 할게. 근데 애매하게 말하면 제가 결정을 못 하잖아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형들이 뭐라 그래? 아, 그게 내가 요즘 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그냥 황당한, 약간 생뚱맞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겠지? 또, 아니, 형 도대체 왜 그래? 아니 형 그런 거 싫다고 형이 명확하게 한다고 했었잖아. 예전에 과거 형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형이 그거 안 된다며 그래서 형은 명확하게 얘기할 거라면서 그래가지고 형 뽑았잖아 라고 사람들이 반발할 수 있다. 근데 이 형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누가 뭐 안 하겠대. 너 왜 이렇게 성급하냐? 그냥 조금 2주만 좀 기다려줘. 2주만 기다리면 되잖아.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아니 지금 2주 안에 지금 집 살 사람, 집 팔 사람, 전세 계약 할 사람, 안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어떻게 기다리라는 거야? 라는 반응이 있지만 지금 어쨌든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기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각종 세제, 규제 이런 것들도 다 뭐 완화하든지 개선하든지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한 게 많은데 이게 인수위 단계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바로 취임하고 그것들을 이제 추진할 텐데 취임하고 나서 그거를 세우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답안이 나왔거나 아니면 약간의 조정 정도만 남았을 텐데 이거를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이게 지금 아직 요 중간 단계에서 의문표가 좀 붙게 되는 겁니다. 이 중간 단계에서 물음표가 좀 붙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쪽을 선택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제가 이 정책 분석을 하면서 야, 이게 쉬운 길이 아니다. 분명히 반발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은 이거를 분명히 불만을 많이 가지실 텐데 이거를 설득하면서 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저도 우려한 바가 있는데 설득이 아니라 눈치를 보면서 그때그때 상황 봐서 뭔가 조금 유연하게 대응하자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시장의 혼란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당장은 뭔가 바뀌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말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오늘까지 나온 결론으로는 취임식 하고 나서 뭐 제대로 된 정책을 발표한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시장은 그냥 좀 답답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안에 걸려 있는 것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 부분은 뭐 해결은 안 되는 상태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